여러분 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우리는 이재명의 자작극에 대해서 냄비처럼 끌어올랐다 식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의혹과 문제를 제기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마이크를 진 사람이라 그래요. 무대에서 마이크를 진 사람은 마음껏 발언할 수 있고 밑에 있는 관중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유튜브도 있고 SNS 등 많은 지금 1인으로서의 발언을 할 수 있는 마이크를 질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자작극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저도 앞으로 계속 이재명의 자작극에 대한 이야기를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틈틈이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왜냐, 이거는 묻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이가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어요. 실제적인 것으로 경찰 발표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가장 밝혀진 게 다치지 않기 위해서 옥투시 했다. 그 경찰 발표에서도 와이사스 카라에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가짜뉴스라 그랬어요. 근데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종이로 찔렀다, 와라바시로 찔렀다, 나무젓가락으로 찔렀다. 그것도 경찰 발표로서는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다만 종이로 샀기 때문에 칼이 있는지 없는지 나무젓가락이 있었는지 아무도 지금 현재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금 그 의혹을 제기했던데 종이로 찔렀다 하는 게 밝혀진 거예요. 종이에요. 근데 단지 그 어떤 범인의 자백으로 그 안에 칼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나무젓가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쉽게 말하면 동영상에 보면 여기에 찔렸는데 피는 이쪽에서 흐르고 있어요. 이쪽. 쉽게 말하면 이쪽에 쥐고 있던 그런 의혹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되지 가짜뉴스라고 탄압하면 안 됩니다. 그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난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피가 하나도 없어요. 칼에 찔린 부분은 쉽게 말해 여드름 짜가지고 피 나는 정도로 찍어 눌린 정도로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거즈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데 더구나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제시하는 와이사스에는 그 의학적으로 전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피가 이렇게 찔린다 하더라도 옷이 흥건이래 적으면 얼룩이 지잖아요. 이렇게 번지가지고 튄다든가. 이거 무슨 그 물감에 절였듯이 피에 담가가 왔듯이 이게 흥건이 염색한 것이 피에 염색한 것처럼은. 근데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피가 엉기면은 응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르게 이렇게 퍼지지도 않고 와이사스가 뭉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그 빨아가 왔든지 그렇지 절대로 그렇게 와이사스 저것도 제가 볼 적에는 조작된 거라고 봅니다. 저 경험으로는 피를 저렇게 흘려도 그렇게 옷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지고 이렇지. 의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왜 부산대학병원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갔느냐? 거기 보면은 그러고 그 전라도 말씨를 쓰는 분의 그 망은 전혀 의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는 이야기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하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재명이는 서울대병원으로 갔는가? 그 이야기했어요.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부산대학병원에 가면은 이재명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하면 부산대학병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위해를 가한다는 게 뭐예요? 그 진실이 밝혀지면은 이재명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잠재된 그 발언이라고 봅니다. 잠재된 의식이 표현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산대학에 있으면 자기들의 시나리오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시나리오를 진행시키려고 하면은 서울대학병원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을 어떻게 갔죠? 준비된 의사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의사가 누굽니까? 그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이 준비된 의사에게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부산대학병원에서 안 보내주려고 한다. 그리고 상처가 의외로 깊지 않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좋다, 빨리 보내라. 그 담당자를 바꿔라. 그런데 그 담당자가 부산대학 의사가 그 별로 큰 상처도 아니에요.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내달라 그래요. 만약에 그 이재명이가 자기들 주장하는 것처럼 죽을 목숨이 있었다면은 부산대학병원이 책임져야 되니까 절대로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핏줄이 끊겨가지고 피가 나와가지고 옷이 그 정도로 흥건하게 접힐 정도 같으면 부산대학병원에서 그 자기들이 의료 책임을 지고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큰 상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의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준비된 의사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된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큰 언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내라. 이렇게 거예요. 그 맥락을 읽어보면. 그래가지고 그 조치를 했는데 브리핑을 하려는데 그게 수술한 사람이 브리핑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브리핑을 요끼리 해라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브리핑을 한 거예요. 깊이 1.4cm 여보세요. 핏줄이 1.4cm이고 0.9mm 0.9cm 9mm를 찔렸다고. 여기 피가 하나도 난 게 없어요. 왜? 헬리콥터 타고 왔는데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동안에 수술을 안 해가지고 피가 많이 나 죽을 것 같으면 그 수술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자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준비된 전라도 말을 쓰는 의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수술이라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부산에 서울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에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 놓고 죽는다 사는다 그 자기들 시나리오대로 진행한 겁니다. 그 서울대학 병원으로 간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준비된 의사에 의해서 준비된 조작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 의사들의 그 내용에 전혀 논리적인 맥락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작 프로그램, 자기들이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마이크 지지 못한 국민들에 대해서 그들이 반론을 받지 않고 마이크를 가지고 막 떠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자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이재명이가 서울대 병원 간 이유를 충분히 아시겠죠. 서울대학 간 이유는 자기들의 시나리오를 완성시키고 자기들이 쥔 마이크로 가지고 선전선동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만큼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악인들이 설치는 잘못된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거를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국민들이 의혹을 제시하고 냄비 끓듯이 식지 말고 냄비 끓고 나면 식듯이 와글와글하다고 식지 말고
끈기 있게 의혹을 제기합시다. 그래서 이 의혹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국민들에게 맥히지 않자 국면 전환을 하는 거예요. 국면 전환. 이거를 허지부지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이 같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왜? 이게 점점 더 커지면은 그 하수인, 그 피섭 하수인, 피섭 범인, 그걸 저는 하수인이라고 그럽니다. 자작극의 하수인. 하수인이 실토를 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청에 가서 데모를 하고 좀 며칠 더 있을래 했는데 이재명이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 불을 끄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수인이 곧 진실을 밝힐 거다. 그리고 지금 부산경찰청에서 더욱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혹을 자꾸 제기해가지고 여기에 자꾸 덮으려 하는 사람이 그 예전에 뭡니까? 50 시절 박종철이처럼 그 진실이 밝혀지면은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게끔 의혹을 자꾸 제기해야 됩니다. 박종철이 사건처럼 이 사건도 경찰이 절대로 덮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수인이 불안해할까 싶어서 이재명이가 조금 빨리 나온 거예요. 빨리 나와가지고 지금 뭐 경찰청에 가서 조사하고 그 자기 주변 똘마이들을 시켜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뭐 범인이 공범이 있다 없다. 저도 공범이 있다고 봅니다. 하수인에는 그거를 시킨 주체가 반드시 있습니다. 웃기는 일 아닙니까? 확신범이 변명서를 써놓고 말이야. 그런데 이게 진실이 밝혀지면은 그 하수인이 형을 살 일이 없어요. 왜? 나는 자작극으로서 살해의 의도가 없었고, 그럼 상해예요. 상해는 그 정도 상처로 뭐 크게 징역 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후진적인 정치 테러 자작극을 벌린 이 진실이 꼭 밝혀져야 됩니다. 저는 이걸 자작극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내용은 없지만은 제가 미약하지만은 냄비 끓다가 금방 식는 것을 우려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촬영해서 국민들에게 잊지 말자는 그런 당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강의가 좀 미숙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그게 응원의 박수로 들려서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강의를 더욱 충실하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약하지만은 구독해 주시고 또 열람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